제가 이게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제 배터리에서 직접 받아 써도 되지만 거기에도 슈퍼카패시터 같은 콘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류를 일정 부분을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터 같은데 주요 부분에 공급을 하면 뭐 그 다른 그 자동차는 이제 모터고 가정용 어떤 기계나 그 산업용 기계 이런 데도 모터라든지 주요 부분에 전류를 공급할 때 배터리에서 직접 갖다 써도 되지만은 일정 부분 전기를 따로 저장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라면 훨씬 더 좋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에도 기판 구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제품의 종류가 뭐가 됐든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전류를 축적해서 거기다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구동 부분에 있어서 안정 있게 파워 있게 돌리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 중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갖다가 두텁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카패시터나 또는 콘덴서처럼 전기를 축적해서 보냄으로 인해서 완전히 콘덴서는 아니죠. 카패시터죠. 그 모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서 보내거나 모터나 발전기 같은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감아놓거나 거기다 약간 구리막대 같은 그런 기술 구조를 좀 넣어주면 훨씬 더 파워 있게 돌아온다. 콘센트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런 이게 얇다고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이걸 자꾸 고장이 나서 이게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이거를 구리줄이라도 구워서 원가가 많이 든다면 선을 좀 보강해야 된다 그러죠. 얇기 때문에 전기가 적게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전기가 적게 축적이 되면서 일종의 그 전선이 얇은 데서 많은 전기를 뽑아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두껍게 만들어서 구리 막대식으로 해서 전기를 여기다 축적하는 거. 전선 피복이 없이도 전기선이에요. 이거 일종의. 그래서 좀 두꺼운 걸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방식을 따라 구리 막대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좀 더 추가로 거기다 전기를 축적하는 이게 일종의 카패시터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서 콘센트를 만들면 훨씬 더 좋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제 기술을 응용하셔가지고 이 콘센트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구동 부분, 모터가 됐든 구동 부분이 이제 각각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전에 이런 식으로 금속을 가지고 두툼하게 만들어 전기를 축적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전기선 자체를 또 구리선을 두터운 다른 데가 차별해서 보통 직전에서이다, 또 구동 부분이다, A사례이다. 그러면 거기를 전기를 저장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또는 파워 있는 전력 공급을 이룬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게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 그것이 일종의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어떤 열에도 안정적이고 터지지 않아요. 그 기존의 콘덴서 같은 건 터지지 않아요. 카패시터. 그래서 저는 이제 금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콘덴서나 어떤 이렇게 카패시터 구조를 또는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같은 기술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 원천 기술이라는 거죠. 전선이 있다 그러면 그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고 회로기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금속으로 다이오드 만들 수 있다. 금속으로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 금속으로 콘덴서를 만들 수 있다. 전류를 저장하거나 이렇게 금속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 이 장점이 뭐냐면은 높은 전압에도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금속 이런 개념 자체를 금속 모양만 조금만 바꾸면 이제 다른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속 다이오드, 금속 카패시터, 금속 트랜지스터, 금속 컨덴서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 그래서 그렇게 개념 자체를 그걸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거를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거나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이 기술 구조를 따라 다이오드를 만듭니다. 온오프 시키면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고요. 이걸 작은 구조로 많이 비추는 카패시터, 전류를 축적하는 카패시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콘덴서도 이걸 금속 콘덴서 이걸 기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류선 안에 전기선이다 그러면 이것을 구리선을 두텁게 만드는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그 자체로 카패시터를 전류를 축적하는 역할을 만들 수 있다. 이걸 기반으로 콘덴서도
금속 콘덴서, 금속 카패시터, 금속 트랜지스터, 금속 다이오드 만드시면 그 개념 자체가 제 기술이라는 거죠. 또는 금속 배터리,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런 구리 막대에다가 구리 코일을 이렇게 감아갖고 그 절연 고정만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이런 이제 콘센트 같은 데는 이걸 갖다 두텁게 넣어주면 이게 이제 전류가 축적이 돼가지고 전선 피보가 없어도 이게 전기선이죠. 그래서 반도체 회로 같은 데도 전선 피보가 없어요. 이 회로를 보면 거기다 전기가 흐르는 전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금속 배터리 개념을 들어가게 하시면 그런 부분 인쇄 회로 기반에도 그게 더 안정적이겠죠. 그럼 터지지 않으니까 고장이 잦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제 기술 개념을 할 때 인쇄 회로 기반에 들어가서 전류를 축적하거나 또는 조절하는 전압을 조절할 때도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승합 구조를 가질 때는 좀 두터운 전기선에다 그러니까 댐식으로 말을 하자면 전기를 댐에 많이 저장해 놓고 두꺼운 전기선을 통해서 보내면 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얇은 전기선을 통해서 보내면 전압이 낮아지는 승합과 감압 구조, 변압기를 이와 같은 개념을 삼으시면 제 기술.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똑같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수를 따라서 보다 전류를 많이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승합과 감압 구조, 변압기를 만드시면 이런 개념의 변압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중간에 이렇게 약간 구리선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부분에다가 전류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개념을 따라서 그런 부품을 만드시든가 전압을 전류를 거기다 축적시키거나 조절하는 그런 장치 만드시면 되겠죠. 그 개념 자체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나 원천 기술이라고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 금속 트랜지스터, 금속 다이오드, 금속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부르든 간에 예, 그동안 이렇게 다른 걸 쓰던 거를 금속으로 쓰면 터지지 않는다는 열에도 강하고 그런 장점이 다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걸 가지고 전압을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전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로봇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전류 양을 하나는 이렇게 두꺼운 선, 하나는 얇은 선을 중간 선 이렇게 하면 여기다 전류를 틀리게 해서 보낼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로봇,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드론, 기타 모든 데서 전기양 이게 뭐냐면 화목날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적게 줬는데 많이 탈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연료를. 그래서 그것이 석유 방식이든 수소, 산소든 뭐 이렇게 가스 부분이든 아니면 연료가 뭐가 됐든 전기 부분이든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 이게 이제 원천 기술이에요.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하나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에도 이제 이 기술이 쓸 거라고 전류가 두껍거나 중간 정도 얇게 또는 배터리 숫자다 그러면 제가 배터리를 갖다가 몇천 개를 또는 몇만 개를 만들어서 각각 2차 전지라고 합시다. 가정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진다. 이게 MLCC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몇 개에서 쓸지 5개, 10개 쓸, 100개를 쓸지 전기양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 이 안에 되게 핫백이 2차 전지다가 20개의 미니 셀이 들어있다. 그럼 이게 또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5개만 쓸지 10개만 쓸지에 따라 전기양을 틀리게 뽑아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또는 보면 이제 보면 이게 15V, 30V, 15W, 30W, 60W 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수용 구조에서 전류를 그만큼밖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거를 또 다르게 하려면 전력에서 전기선의 선을 두텁게 하거나 중간 정도 되거나 얇게 하면 이거를 통해서 스피커선 같은 이런 전기선이 얇은 구리선이 얇은 데는 전류가 많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도 이제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원천 전기 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하는 이 기술이 이제 원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속기라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되게 획기적이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자동차, 로봇, 드론, 배 또는 가정용 어떤 이런 것들을 또는 이런 선풍기 같은 것도 기호 구조잖아요. 기호를 통해 속도를 조절하는데 그게
게 아니고 전류 양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가 되게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로봇 같은 경우는 각각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달린다. 로봇이 오른쪽에 더 많이 더 줘야 되게, 왼쪽 그 상황과 변화를 따라서 각각 틀린 전기량을 계산해서 보냅니다. 이런 방식을 로봇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의 전기선을 A살에다가 A 레이더의 소자에 전기선을 두터운 거 중간 정도 적게 이렇게 해서 공급하거나, 전기량을 적게 주거나 적게 주지 않거나, 이를 따라서 파워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어떤 전류를 흐르는 게 아니라 전류량을 통제해서 A살에다에게 약한 전류를 주면 이제 A살에다에게 회로가 저기 그 소자가 레이더 소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소자료를 많이 넣는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자료도 그러면 대자료는 큰 것밖에 못 쓰겠네요. 아닙니다. 전류를 약하게 되면 거기서 약한 전기가 나가니까, 약한 전파가 나가니까 그걸 가지고 영상 레이더의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소자를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대중소로 들어 최대한 숫자를 늘리지만, 여기다 전류량을 대중소 강중량으로 조절해서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도 숫자를 많이 참여해서 전파를 보내는 거죠. 영상 레이더, 냉성 레이더 쓰려면 전파가 강하면 이렇게 대상물, 촬영되는 대상물이 이렇게 눈치를 채거나 또는 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파를 약하게 보내야 된다. 또는 그 전파에게 숫자가 회로의 소다의 숫자, 레이더 소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이 쏘는 거로 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뚜렷하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TV 화소수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자를 많이 넣으면 집중. 이렇게 그 반도체에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대중소로 들어가는 개념, 또는 통신 반도체, 통신칩이다 그러면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를 많이 배치하고, 뭐 이렇게 CPU도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 중에 이렇게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면적의 제한 속에 최대한 일꾼을 많이 만들어 소자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GPU도 대중소로 들어. 그 안에 있는 부품이 이제 ALU가 됐든 레지스터가 됐든 코어가 됐든 캐시 메모리가 됐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가 됐든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개념. 또 뭐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다, 플로팅 게이트, 그것도 이제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를 많이 만들어. D램도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구역을 하나의 제품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여러 개의 정보를 거기다 띄워주는 그 구역마다 그런 기술을 씁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D램을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를 많이 배제해 20개, 40개짜리 D램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그러면 정보를 잘게 쪼개서 거기다 띄운다는 거죠. 각각. 우리는 보면은 글이 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읽어야 되잖아. 차근차근. 그러나 이거를 10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컴퓨터는 동시에 읽거나 쓰기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불러들여서 D램에 띄우려면 100개의 조각이 나오면 100개의 D램이 있으면 각각의 조각을 동시에 띄워서 동시에 읽어버리면 빠르죠. 네, 그와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의 개념에도 이 개념이 들어가고, 하드웨어적인 분할의 개념에도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프린터 같은 거 인쇄하실 때 프린트 헤드가 있다. 인쇄하는 부분 이게 10개 놓고 10개 놓고 숫자를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동시에 인쇄를 해버리면 빠르게 인쇄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색깔별로 틀리게 각각 인쇄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인쇄 방식에 있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쇄 잉크 만드실 때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각종 페인트, 그다음에 그림 물감, 뭐 이렇게 엔진 오일, 윤활유,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각종 도구맥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방청제 이런 데도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종 게 뭐가 됐든 간에 석유 제품에 해당하는 이 제품의 종류가 많잖아요. 거기에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우수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합성실과 모든 실천에도 이게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우수한 특징. 전기선, 이렇게 구리 코일, 이렇게 통신선으로 쓰는 전기선, 구리 코일에도 들어가거나 동박 구조, 그다음에 모든 수도 부품들,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도 들어갑니다. 자동차 타이어 만들 때도 여기서 쓰시면 저기서 오토바이 타이어, 뭐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고무 제품들, 플라스틱 제품들, 여기 철근이나 철사 이런 데도 구리, 금속의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도 이게 들어갑니다. 유리성에도 사람 요리 많거든요. 거기 이제 구리 코일 이렇게 회선으로 놓잖아요. 구리를. 또는 텅스텐 같은 데도 다 이거 다 들어갑니다. 자, 텅스텐 그 부분에 이렇게 금속이 무겁기 때문에 열이 축적이 되니까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가면은 데이터를 찾아가서 가장 적합한 비율로 배합을 해서 합금 정도로 가면 그 열이 분산이 돼서 반도체 열이 축적이 된 이 기술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큰 기술이에요. 이거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펠리클 할 때도 반도체 이렇게 적층할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는 또는 의류 방식을 써서 절연 구조를 받거나 저게 발열을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전선, 그다음에 전선과 통신선 또는 동축 케이블 또는 광섬유선 이런 데도 안팎으로 피복 자체에다가 또는 그 코일 자체에다가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금속 밧줄 이런 것들도 와이어 같은 데도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 맞죠? 만들 때부터 그게 들어간다는 거. 부식으로부터 뭐 수소 탱크나 가스 탱크, 가스관 이런 데도 다들 PVC 관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비닐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성공시켜 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반도체에는 대중소라는 그 안에 있는 부품의 종류가 뭐가 됐든 대중소는 스마트폰에 AP 여기 들어가고 저장 장치가 뭐가 됐든 다 대중소로 들어간다. HDD다 그러면 HDD를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 안에를 100개 구력을 나눴다 합시다. 그럼 내가 100개 컴퓨터 연결을 인터넷망으로 유선 무선 연결해서 동영상 한 개의 정보를 100개로 잘게 쪼개서 이것을 일련 번호를 탑재하고 또는 암호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100개 컴퓨터에 저장한다. 이 개념을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열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정보가 처리됩니다. 모든 앞으로 컴퓨터의 기본 개념이 될 것이다. 부를 때는 다시 이렇게 부르고 DRAM의 숫자가 한 개밖에 없으면 100개의 조각을 띄우려면 너무 느리죠. 그러면 DRAM을 현재보다 대중소라 그래갖고 숫자리를 많이 늘리고 40개 이랬대 작은 조각들을 빨리 이렇게 띄워가지고 CPU가 동시에 그걸 읽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보 처리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이제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서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들어서 숫자를 많이 만든 HBM 메모리 반도체 개념 이 기술이 들어가는 게 통신 반도체도 대중소로 들어 숫자가 많아지고 GPU도 그렇고요.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터 구조도 대중소로 들어 숫자를 많이 늘려서 레지스터도 그렇고 레치도 그렇고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 숫자를 많이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할 때는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DRAM 하나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거기를 몇십 개를 만들거나 몇 개를 만들어서 정보를 거기다 부분적으로 띄워준다는 것. 작은 용량의 정보니까 나눠서 DRAM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용량이 있잖아요. 나눠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래서 정보를 CPU가 동시에 읽어들여 빨리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DRAM 분야의 카패시터 구조에 있어서 MLCC 기술에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구리판이다 그러면 여기 딱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돌도돌하게라는 것은 약간 두텁다라는 거죠. 또는 바식으로 또는 약간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금속 자체에도 전기가 축적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축적이 됩니다. 전기만이 아니라 열과 냉기를 축적하는데 냉장고, 에어컨, 히터기 같은 데도 놓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나노 구조로 대중소 구리알갱이들을 놓으면 여기다가 여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축적이 된다라고 그랬죠. 두터운 부분을 바식으로 두텁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런 구조를 갖고 금속 배터리를 만든다.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또는 이걸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어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석 틀리게 만들어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걸어져요. 검은색 칠을 놓고 태양광을 이게 방송국 반사판 같은 구조를 이용해 거기다 오목한 혼물 파주면 오목거울처럼 해서 보다 많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비춰주면 태양광 발전할 때 이 방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열 조리기 할 때도 방송 반사판처럼 빛을 거기다 집중해 준다는. 그럼 빨리 물이 끓어지거나 음식이 빨리 데워집니다.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빛이 이제 딱 여기서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쓰시냐면 화학 배터리도에서도 쓸 수 있는데 어떤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빛이 가득하냐 이렇게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게 빛을 전기로 바꾸거나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죠. 이 둘은 동질의 것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전리층에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태양빛을 유도하는구나.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를 이렇게 태양전지 방식이 뭐가 됐든 간에 전기를 걸어줘가지고 지하수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 놓고 그러면 이게 끌어올리잖아요. 물이 물을 끌어들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전기도 맞아. 전기가 전기를 끌어들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그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저기서 태양전지가 되든 액체 배터리 됐다. 액체 배터리다가 액체 배터리가 이제 기본 구조는 물이다. 그럼 거기다 구리알갱이, 알루미늄도 돼요.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많이 채우면 거기에 금속에다 저장이 되면서 동시에 열이 발열을 시켜주고 물이니까 물 안에 또 전기가 축적이 되는. 이걸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극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액체 배터리, 금속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되죠. 바닷물이다. 바닷물, 소금물 넣으셔도 돼요. 우리가 과학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두 양동이에 놓고 거기다가 얇은 금속판을 이렇게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차라락 놔요. 우둘두틀하면 더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둘두틀하면 더 좋고 여기를 갖다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요. 그 전기선은 전기선에는 구리선이 대중선 틀리면 더 좋아요.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또는 그 금속판이 제가 아까 이렇게 MLCC 기술에도 사용된다고 하는 나노 구조로 대중소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주파수 방식 전기가 흐른다고 그것이 더 전기가 많이 생산될 거예요. 그런 얇은 금속판을 수없이 꽂아놓고 전선을 각각 연결해요. 하나만 연결하는 게 전기를 확 걸어줘요. 그럼 이제 지하수 퍼올릴 때 지하수 펌프에다 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여기서 지하수의 물을 끌어당기는 물이 끌어다니는 현상처럼 전기가 전기를 끌어다니는 현상이 있어서 보다 많이 전기가 생산이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 기술을 쓰시면 이건 이제 화학 배터리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양쪽에 두 양동이에다 바닷물 담아놓은 수많은 금속을 얇은 바늘 수없이 꽂아놓고 전선을 각각 다 연결해 전기가 확 걸어주는 그걸 이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방식이 되고 이거를 이제 이런 걸 배터리로 만드셔도 되고 이거를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화학적으로 생산하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류를 걸어주는 게 왜 그러냐?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전류가 전류를 끌어당기는 현상을 일어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력을 끌어당기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오드다. 금속 다이오드를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또는 얇은 쪽에서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제 기조를 따라서 금속 다이오드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전기를 언어포하면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 이거 자체가 작은 거를 쭉 넣으면 이거 자체가 카패시터가 되는 금속 카패시터, 금속 다이오드, 금속 콘덴서, 금속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는 거예요. 금속 저항기조차도 금속으로 만들면 그렇죠. 이게 효과가 크죠. 보통 스파이크 어떤 보면 이렇게 뭐랄까 스파크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점막 플러그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저항기처럼 달려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자체를 금속으로 만들어서 터지지 않게 구조를 스파크 이렇게 어떤 점막 플러그 만들 때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우수한 제품이 나옵니다.
금속 자체에도 논폴로 자체에도 보다 열을 많이 견딜 수가 있어요. 고장이 잦지 않는 그런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선 안에 전기선이 있다 그러면 이게 구리선이죠. 그래서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어떤 형태로 세모나게 만드셔도 돼요. 피라미드 모양 이렇게 만드셔도 저는 여기 전기가 축적이 되면 이쪽으로 전력을 유도합니다. 이거를 작은 구조로 만들어 쭈르륵 배치해도 한쪽으로 전기가 유도되겠죠. 이것은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이다. 전기 줄다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현상도 있지만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어떤 하나의 물질로서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물이 이렇게 양동이에 담가 놓으면 이렇게 수건 하나만 걸쳐는 물이 물을 따고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물을 그렇게 모색한 현상도 그러죠. 나무가 살아있는 죽어있는 나무 못 빨아들여. 살아있는 나무를 빨대처럼 빨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딱 이렇게 모색한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쭉 나무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관에 있어서도 어떤 차이가 좀 안에 축적되는 부분에 물통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어떤 물통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 호수다 그러면 물 호수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이렇게 물통 구조를 물이 흐르는 호수 물통 구조를 만들어 주면 이게 압이 이제 걸려 가지고 저장이 돼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도 약간 유성으로 두텁게 만들어 여기가 물통 구조가 되고 압이 세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두툼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 압이 세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전기선도 그렇고 전기도 그럽니다. 전기도 어떤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터운 금속을 이런 걸 금속 같은 걸 넣어줘 가지고 그렇게 전기를 축적하는 이런 기술이 되거든요. 물이 물을 흐를 때 중간에 물통을 넣듯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압을 멀리 송전하기 위한 방식이 되겠죠. 이런 금속 같은 건 열에도 강하죠. 그러니까 금속 부분을 구리 막대 같은 걸 넣고 코일을 감아주고 거기를 제일 간단한 형식인 게 이게 원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금속 배터리 콘덴서 이렇게 되는 거 그 정도는 되겠네요. 금속 배터리, 금속 슈퍼 카펫이다 이런 정도 돼. 그래서 전기를 압을 계속해서 압을 갖다 높여가지고 멀리 유선 안에서 송전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직전에선에도 어떻게 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만든 거기에 전력이 축적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데가 차별해서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그럼 같은 두께라면 다른 데 2개 들어가고 10개 배치한다는 뭐 5개 하셔도 돼. 그러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돼서 모터를 안정적으로 돌린다. 또는 이렇게 모터 자체에도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모터에 구리선이 들어갈 때 발전기에 동일하게 두텁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걸 카펜시터로 만들어 준다는 거. 이 기술 쓰시면 반도체 회로에도 이거 들어가요. 네모나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전기를 업 시켜 가지고 멀리 보내는 기술이라는 거. 이런 게 반도체 회로에도 코너 기술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반도체 1나노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코너 기술에도 이거를 축적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신호가 소실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코너 기술 이런 점 같은 거 두터운 부분 이게 이제 카페시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물 호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물통을 놔가지고 업 시키는 것처럼 이게 중간에 이렇게 어떤 비싼 부품 필요 없이 이거 자체만으로도 멀리 송전하신 중간에 이렇게 전기를 소실시키지 않고 전기가 방전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압이 세지 못해서 멀리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내면 멀리 보낼 수 있다.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직류로 이제 전기를 보낸다 했을 때 이런 구조가 이제 필요한 거죠. 직류로 보냈을 때 이거를 하나 부분을 넣어주면 이게 이제 거기에 전류가 축적이 돼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거기 교류를 안 해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 안에도 이 기술을 이런 간단한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 전기를 축적해서 한다면 그 부품에 이렇게 원천 기술이 내 기술이라는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 전기를 두께를 따라서 두껍게 만들어주면 전기를 업 시켜가지고 저장을 해갖고 널널하게 멀리 성전하거나 파워 있게 돌리거나 이런 기술이 나온다는 금속 배터리 개념. 금속 배터리는 터지지 않아요. 화학 배터리죠.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개념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다이오드, 금속 콘덴서, 금속 저항기, 금속 어떤 트랜지스터, 이런 거, 금속 커패시터, 이 기술 자체가 그 원천 기술, 그 금속 배터리란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원천 기술을 따라서 어떤 세상의 부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부품을 만드셔도 그것은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금속을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이게 그 디램 같은데 이렇게 카페시타 구조에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디램에 쉽게 해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기술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디램에다가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조금 이렇게 줘가지고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소자를 많이 넣고 거기에 휘발성을 극복할 수 있다. 캐시 메모리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HBM이나 다른 메모리 반도체 휘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같은 기술 구조를 넣거나 또는 CPU 자체였다가 플로팅 게이트 또는 GPU 자체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줘서 거기다가 중요한 정보는 거기다 일단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뺐다 넣었다 지웠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획기적이죠. CPU나 GPU에도 플로팅 게이트 정보를 이렇게 지웠다 넣었다 해서 그걸 이제 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원래는 캐시 메모리를 통하거나 디램에서 정보를 읽어드려야 되지만 여기다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팅 프로그램을 CPU 자체에다가 넣어주는 것 또는 이렇게 CPU의 어떤 저장 장치,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어떤 저장 장치가 됐든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놓아서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그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가장 기초 화면, TV에 들어가면 TV에서 가장 기초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로봇이면 로봇의 기초 화면. 그래서 그걸 띄워주는 기술을 가지고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응용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 자체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의 선택지인데 거기다가 맘대로 자기네들 쇼핑몰 만들든지 맘대로 거기다 추가적인 것을 맘대로 할 수 없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의 컴퓨터에 이렇게 써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썼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치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